중국에 대해서 지금 극단적인 이야기 나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국은 그러면 좋은 나라냐? 이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중국은 좋은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요. 한국 입장에 중국은요. 아주 나쁜 나라입니다. 중국은요. 언제부터? 옛날부터. 이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건 이제 중국은 원래 중국은 어디서 출발하면 중국 뜻이 있어요. 중원에서 출발한 거예요. 중원이 어디냐면 지금의 황하강에 황허에 올라갔다가 오수평선 내려오다가 오는 요 자리 위치 있죠. 거기가 중원이에요. 원래는 함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중원에 장안이라는 곳인데 이곳이 원래 중원이었다가 주나라가 원래 여기서 발원됐어요. 근데 지금 주나라가 북쪽으로 보는 쳐들어온 군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이동을 해요. 어디 이동하냐면 낙양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정확히 중원이라는 뜻이에요. 주나라가 세력을 떨치는 그곳을 중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중원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원이라는 곳에서 약 사방에 있는 곳들을 다 오랑캐라고 했어요. 자, 누가 제일 좋은 민족이다? 주나라만이 가장 좋은 민족이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켰거든요. 상나라를 합니다.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나라라 해서 중원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가쪽에 있는 곳들은 다 오랑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아시면 돼. 중국은요. 사방에 있는 오랑캐와 중원과의 싸움이 시작된 나라예요. 그래서 사방에 있는 이웃 국가를 좋게 본다, 오랑캐로 본다. 이게 지금 중국을 제가 보는 중국을 이해하시는 데 가장 좋은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원래 살다가 도망 나온 곳 있죠? 그것도 오랑캐라 그랬어. 자기들이 안 사니까. 원래 중국의 가장 오래된 고토가 장안이에요. 그 장안이라는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수도 지역도 과거에 춘추 시대 때는 오랑캐라고 했어요. 어떤 오랑캐냐면 서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동이, 서융, 남만, 북쪽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오랑캐에 대해서 중국은요. 이웃에 대해서 좋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관점에 왜 제가 중국이 별로라고 나쁘다고 얘기하냐면 중국은 이웃 국가를 좋게 생각한다, 적이라 생각한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공자가 나는 동이족이다 하니까 공자가 우리 민족과 같은 민족 아니에요. 동이란 뜻은요. 중원의 동쪽에 사는 오랑캐란 뜻이에요. 이게 지금 공자가 말한 것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 시대에 그리고 요나라 요순 시대에 그 중원에서 내가 동쪽에 사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그만큼 중원을 사모하는 사람인데 동쪽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동의를 가지고 또 우리는 또 중국이 우리 한국을 좋게 보아서 썼다고 다들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동이 이자를 가지고 활시자에 사람 인자 써가지고 활을 잘 쏘는 민족 이라고 좀 많이 들으셨죠. 한국은 고대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고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아니에요. 이 동이란 글자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야 밝혀진 겁니다. 은나라 때 상나라 때에 각골 문자가 발견이 됐어요. 그 각골 문자에 봤더니 원래 동이할 때 이자는 그 뜻이 아니고 항상 무릎을 꿇고 사는 동쪽 오랑캐란 뜻이에요. 각골 문자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우리도 어떤 이제 중국의 고대 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동쪽에 활 잘 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풀이를 해버렸어.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무릎을 꿇는 풍속을 가진 동쪽 오랑캐라는 뜻이에요. 이게 화살 시자고, 이게 죽음 시자고도 연결됩니다. 시와 이가 잘 분간이 안 가요. 너무 글자가 작아서. 그래서 혼돈이 와서 그렇게 썼다라고 글자 새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동쪽에 있는 사람을 좋게 봤다. 그냥 오랑캐다. 오랑캐다. 북쪽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면 북적이라 했어요. 북쪽에 사는 개. 그 뜻이에요. 북쪽에 사는 개. 서융이라 그래요. 서융은 서쪽에 사는 양. 그 뜻이에요. 동쪽은 동쪽에 무릎 꿇고 사는 놈들. 그 뜻이에요. 남만은 아주 더 나빠요. 남만은요, 남쪽에 사는 벌레. 다리 없는 벌레 이 뜻이에요. 벌레 원래 다리가 많잖아요. 근데 그 벌레는 다리가 적어. 그 뜻이에요. 자, 그때 그런데요. 그 용어를 썼을 때요. 남만이라고 썼던 남만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당시 초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나라는 지금의 중국의요 중심 지역입니다. 초나라 지역은 저기 삼국지에 보면 오나라하고 또 저기 촉한하고 연결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 중국 본토백이 아닙니까? 지금은 본토백이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 보고 남만이라 그런 거예요. 가지고 옛날에 항우가 공격을 해서 진나를 멸망시켰을 때 수도를 함양 곧 장안에 정하지 않고 딴 데 정해요. 그러니까 딴 사람 어떤 사람이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남쪽에 있는 오랑캐는 머리가 없다더니 진짜구만. 그렇게 말했어요. 항우 보고 그래가지고 날아갔는데 자 지금 중국에서 쓰고 있는 용어는요 중원이라는 개념에서 다 다른 쪽은 다 오랑캐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자도 자기를 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북쪽은 북쪽 그리고 사실은 진나라 있죠.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도요 뭐라고 불렀다? 서융이라 불렀었어 원래. 그래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못 읽어보셨겠지만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진봉기가 나와요. 그 진봉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쫙 나와요. 원래 오랑캐였는데 저기 주나라가 낙양으로 천도하는 바람에 대신 맡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랑캐가 중국을 통일해요. 그리고 이제 그 수도가 중국의 그 이후로는 대대로 뭐가 되냐면 대대로 중국의 수도가 돼서요. 당나라 끝날 때까지 거기가 수도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진나라가 통일을 했더니 진나라가 서융해서 다시 그들이 중원이 돼요. 이게 통일하고 권력을 가진 국가가 중원이 돼요. 그럼 이제 서융은 어디로 가냐? 옆에 있는 강이란 나라로 가요. 강이란 나라가 양이란 뜻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강이란 나라 쪽은 네가 서융이야. 우린 서융 아니고 중원이야.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권력을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면 자기는 중원이 돼버리고요. 옆국가는 뭐다? 오랑캐예요. 그래서요 중국에서 말하는 동이족은요 점점 동쪽으로 중국이 땅을 넓힙니다. 넓히고 옛날에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국의 저쪽에 해안가를 우리 한국 백제가 차지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이 나라가 다 뭐가 됩니까? 다 이제 중원이 된 거야. 다 우리 중국 본토백이야. 본토백이 짜장이야 다. 그 나머지 데가 다 동이야. 이게 고구려 동이. 그리고 북쪽이 또 저기 또 동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동이란 이름이 그런 이름이어서 자 고구려 때는요. 고구려의 그 역사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 고구려가 신라를요 동이라 그래. 누가 신라를 보고 동이라 그런다고요? 고구려가 신라 보고 동이라 그래요. 동쪽 오랑캐라고. 우리는 중원. 자기는 높이 보고 이웃 국가는 높게 봤다, 낮게 봤다. 낮게 봤다.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 동이 말고요. 여러분 잘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을 예맥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맥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에요.
맥이 좋은 뜻이 아니요. 맥이요, 발 없는 벌레란 뜻이요. 자, 우리 한국, 그러니까 발 없는 벌레가 아까 잘못 말했구나. 그게 남만은 벌레란 뜻이고 우리 맥은 발 없는 벌레란 뜻이야. 우리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무릎을 꿇는 풍속이 있으면 뭐가 없어요? 발이 안 보여. 그게 발 없는 벌레. 그게 예맥적 뜻이에요. 예맥적이 좋은 뜻이다, 벌레라고 말했다. 자, 중국은 이웃 국가를 좋게 말한다, 나쁘게 말한다? 꼭 싸우려고 그래요. 중국은 특징이. 그래서 우리 그리고 조선 때도요, 조선 때도 일본을 동이라고 했어. 조선이 일본을 뭐라 불렀다? 동이. 걔들 동쪽으로 했어요. 놀랍게도 일본이에요. 저기 일본은 이제 그 원래 원주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주민이 있어요. 이주민이 점령을 하고 원주민은 쫓겨났어요, 위로 북쪽으로. 그러니까 점령을 한 이주민들이 원래 일본에 살던 원주민 보고요, 동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동이란 개념이 민족이란 개념이다, 동쪽 오랑캐란 뜻이다. 욕이야, 욕. 그냥 우리 보고 활 잘 쏘는 민족을 말한 게 아니고 동쪽 사는 오랑캐, 무릎 없는 놈들, 그 뜻이에요. 자, 중국의 개념은요, 이웃을 좋게 본다, 이웃을 비하한다. 중국 아니면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 교포님 계신데 아실 거예요. 중국 분들이 얼마나 이웃 국가들에 대해서 낮게 보는지. 낮게 보기 때문에요, 이웃 국가에게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요. 아무 죄가 안 돼. 제가 그래서 친중한다는 거는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친중하면요, 걔들은 우리를 좋게 보고 아우, 우리 형제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할까요? 그냥 오, 왔나 하겠어요. 네가 아는구나, 이렇게 대하기 싫어. 왜? 역사적 배경이 그래요. 지금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지금 현재 중국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중국에는요, 원전이 58기가 있어요. 중국 원전 몇 개 있다? 이게 어디에다 있냐면 동쪽 바닷가에 다 있어요. 현재 가장 많은 게 양자강 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을 데가 없으니까 자꾸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와서 몇 기까지 현재 계획을 하면 118기까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중국이 양심 있는 국가겠습니까? 조금 양심 없는 국가예요. 양심이 많이 없는 국가예요. 돈만 되면 뭐 이상한 거 가지고 계란도 만들더만. 별짓 다 해요. 자기 민족 죽어도 상관없어. 누가 죽어도 돈만 되면, 돈만 벌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이란 말이야.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분들도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조심하더라고. 잘못 먹을까 봐. 우리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사기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물들인 고춧가루 물들이고 뭐 참기름인 줄 알았더니 뭐야, 들기름이면 좋게 석유기름일 있을 때도 있잖아요. 석유 섞어가지고. 이게 끔찍한 경우 우리 한국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더 심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근데 지금 옛날 제가 후쿠시마 원전 그거 사고 났을 때 막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갔잖아요. 막 거기 막 원전 물 뭐 어쩌고 얘가 난리 났을 때 속으로 야, 이거 왜 이러나 싶더라고. 왜냐면 중국에서 지금요, 원전이 몇 개라고요? 58기예요. 정상적으로도 조금씩 오염수가 나와요. 거기서 나오고 있는 오염수가요, 오염수 지금 나오는 그 양이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서 지금 살짝 방류하고 있죠. 그 양 10배예요.
아니 왜 정확히 과학적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왜 자꾸 민족적인 정치적인 생각을 이야기해요? 팩트가 다 중요한 거지. 그리고요 일본의 원전이 물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디서 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태평양을 돌리돼 있습니다. 일본의 그 원전이 나오는 오염수는요 태평양을 돌아가지고 한국에 올라오면 2년인가 걸려요. 오래오래 걸려요. 중국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는 얼마 걸릴까요? 금방 와요. 자 이렇게 대류가 흘러가 밑에서 남쪽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바닷물이 서로 올라오잖아요. 남해하고. 그러면 그 원전 오염수가 어디로 옵니까? 한국으로 와요. 한국이 중국 보고 야 너희들 원전 오염수 내면 어떡해 라고 말을 못하고 있죠. 왜 못할까요? 걔들 가만 안 있습니다. 중국 애들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알고도 못하는 거야. 정확히 팩트를 알고 이야기해야죠. 지금 제가 왜 중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냐면 중국은요 지금 우파 좌파 이야기가 아니야. 정확히 정서를 이해하셔야 돼요. 중국은 이웃 국가가 잘 되든 못 되든 관계없어. 우리 국가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중국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갖다가 소수민족으로 대해줍니까? 너도 중국 사람이야. 다 지금 중국 중화시켜보려고 그래요. 다 짜장면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의 민족에 속해야만이 편해요. 다 중화시키려고 그래요. 어디까지? 한국까지. 사실은. 그래서 김정은이가 뭐라 그럽니까?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적이라 그래요. 사실이에요. 북쪽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은 자꾸 중국에 대한 좋은 환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조시대 때요. 중국으로부터 우리 한국이 뭘 받습니까? 유학을 받아요. 그게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이조시대에 우리 한국에는요. 어떤 사상이 일어나면 중국은 우리에게 문화를 가르쳐준 선진국이라 생각했어요. 그게 선비들 사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좋게 바뀌었어요? 나쁘게 바뀌었어요? 좋게 봤습니다. 여기서 사대주의가 나옵니다. 원래 한국에 사대주의가 없었어요. 근데 사대주의가 사실 문화로부터 나와요. 중국이 사방의 국가들을 다 중화한 것도 문화를 통하여 잘 중화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은 그 당시에 문화로 중국에 점령당한 상태였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문화로 점령당한 역사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초기 때는 안 그랬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성종 이럴 때까지는 안 그랬었어요. 근데 뒤에 선조 올 때 정도는 그 정도가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임진왜란 때 중국의 도움을 받고 나니까 그게 더 강해졌죠. 그래서 명나라를 숭배하는 사상이 조선이 망할 때까지 있어요. 청나라는 숭배 안 했습니다. 왜? 오랑캐가 점령당했으니까 굉장히 청나라하고는 척을 졌습니다. 의외로 그게 좋았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 그래서 자주 독립국가에 대한 개념이 강했고요. 청나라는 우리나라와 전쟁을 우리의 항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럼 우리나라를 자기 같은 민족으로 받아들일까요? 항복한 우리 식민지예요. 청나라는 망할 때까지 조선을 식민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우리 거야. 왜 남이 일본 네가 건드려 까불고 있네 하고 싸운 게 청일전쟁이에요. 청나라는 조선을 자기 나라의 속국으로 여겼었어요. 심지어 일본도요. 야 너희 속국에서 벗어나라. 속국에서 벗어나고 너희 자주 독립국가잖아. 그리고 대한제국으로 그때 우리는 자주 독립국입니다 하고 고종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일본이 먹으려고 한 단계를 거치게 한 거죠. 힘이 있어서 대한제국이 됐습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남에게 떠밀려 대한제국 됐습니까? 힘이 없어 떠밀려 대한제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가 지금 청나라 이래로요. 남의 나라의 식민지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언어도 쓰고 다 하니까 그냥 정상적인 그 국가에 같지만
중국에 예속된 국가가 처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속이 안 됐습니다. 명나라 때는 문화적으로는 예속이 됐었어요. 하지만 식민지 상태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안 좋아했습니다. 왜? 조선은 자주 독립했고 스스로 자기의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싸우지만 않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사대주의를 했지만 대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청나라 때부터는 식민지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진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중국이요 국경에 굉장히 많은 주요 군사들과 시설과 그리고 탱크를 딱 갖다 놨어요. 중국 신의 쪽에. 왜 그럽니까? 북한에 일만 있으면 북한을 다 먹어버리려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중국하고 자꾸 떨어져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붙고. 그게 사실은 중국이 어떤 나라인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는 말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은 겪어봐야 알겠죠. 여기서 근데 중국에 왜 지금 중국이 원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냐? 중국은요, 저기 사실 그 제조국의 강국이잖아요. 중국에 제일 부족한 게 전기예요. 그래서 중국이 현재 화력 발전소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장 많이 전기 생산기 화력 발전소 석탄 떼가지고 전기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만 되면 코가 따갑고 눈이 따갑죠. 어디부터 먼지 옵니까? 걔들 화력 발전소 때문에 그래요. 전기 만들려고. 그래서요 자기들도 우리보다 걔들이 더 죽겠지. 우리 더 공해 심하다는 게 죽겠으니까 뭘 만듭니까? 전기를 다르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요. 근데 중국에서요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에 가장 큰 댐이 있죠. 산샤댐이요. 산샤댐을 만들 뿐만이 아니고 산샤댐 그 장강에 6개 정도의 수력댐이 있습니다. 이게 수력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요? 전기 때문에. 요런 것까지만 하면은 누가 뭐라 안 하지. 장강은 자기들 나라를 지나가니까. 중요한 건요. 중국 위쪽에 산샤댐 말고요. 티베트 쪽에 산사댐의 3배 된 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강이 야둥창포강이라 그래요. 이름 들어보지도 못했죠. 엄청 어디서 티베트의 고원 5,000m, 6,000m에서 흘러내던 강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강폭이 세요. 물살이 세면 어떻게 됩니까? 전기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큰 낙차를 이용해서 산사댐의 3배 되는 전기를 만든 댐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 방글라데시와 인도 쪽으로 가는 강이에요. 그러면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어떻게 돼요? 말라요, 물이. 자, 인도하고 방글라데시가 그 항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중국은 들어줄 나라가 아닙니다. 이웃 국가에 대해서요 아예 무시해버려요. 개무시해버려요. 우리 중한데 네가 감히? 남만이? 남쪽 벌레가? 거기 인권이 없어요. 이러면 보시잖아요. 옆에 사람이 막 갑자기 도박을 하다가 갑자기 내 출혈이 와서 확 쓰러져 버려요. 보고 있습니까? 계속 도박합니까? 계속 도박해요. 왜요? 지일이야, 지일. 중국은 이웃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웃에 관심 가지고 하면요, 누가 어떤 사람이 큰 고통을 교통사고를 당했어.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줘서 구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입원시켜준 분을 고발을 했어. 뭐라고 고발했냐? 자기를 쳤다고. 가지고 도와준 사람이 나중에 억울해가 자살까지 했어요. 중국은요 이웃에 대해서요 뭐로 보냐? 돈으로 봐요. 거기는 사랑이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거기만 만들고 있냐? 아니요, 메콩강에는 여기 지금 이쪽으로 좀 댐을 계속 만들고 있거니와요. 메콩강에도 댐을 11개를 건설했어요. 앞으로 8개 더 만든대요. 이게 메콩강 밑에요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이 있거든요. 이 메콩강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위에서 다 막아버렸어. 메콩강이 마르고 있어요. 난리가 났는데 신경 안 씁니다. 중국 입장에는 자기 나라의 정지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이웃 국가에 대해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씁니다. 깡패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낭 외교라고, 늑대 외교로 합니다. 이웃에게 그냥 그거 한다 그냥 까불면 물어버린다. 그 뜻이에요. 전낭 외교가. 외교도 아니야. 외교는 원래 이웃과 친하게 지내면서 설득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익을 얻게 하려는 거잖아요. 친구 되려고 한다 물어버린다. 그게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원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국은 이웃 국가에게 좋은 나라다, 아주 나쁜 나라다. 중국 옆에 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친중한다는 분들은 제가 이해가 처음부터 안 갔습니다. 과거에 친중한다고 그러면요, 친중한다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갔을 때 좋아하던가요, 밥도 안 먹여주던가요? 왜 그런데? 오, 이제야 정신 차렸구만, 더 차려 정신. 그러고 간 거예요. 중국은 이웃을요 벌대로 봐요. 중국 친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벌대가 된다는 뜻이고요, 중국에게 예속된다는 뜻이에요. 중국은 이웃을 예속할 대상으로밖에 안 봐요. 이건 역사적 배경을 좀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한국은요 중국이 흥하면 망했었어요. 이게 전통이야. 중국이 분열되면 한국은 흥했었어요. 역사적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그때 그래서 고구려가 강성했었고요, 고구려가 망한 거는 중국이 통일되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생겼을 때 침략당하고 고구려가 망했어요. 그리고 다시 고려 때 중국이 다시 거란과 송나라로 나눠졌죠. 고려가 다시 강성해졌어요. 고려가 언제 망합니까? 다 통일돼서 원나라가 됐을 때, 중국이 단일 국가가 됐을 때 다시 고려는 망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 말씀하세요. 중국은 또다시 분열될 거다. 분열돼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좋을 거다. 믿지 마세요. 제가 역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원래 통일되었다가 분열됐다가 통일됐다가 분열됐다가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는 분열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은 원나라 이후입니다. 자, 원나라 이후에 명나라가 생겼어요. 자, 중간에 분열됐습니까? 명나라가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까? 명나라 단일 국가예요. 그 앞에는 원나라 단일 국가였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 단일 국가였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단일 국가예요. 지금 누구예요? 중공 단일 국가예요. 자, 분열된다, 계속 단일 국가다. 왜 계속 단일 국가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무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사 나가면 더 재밌는데, 자, 무엇이 바뀌어서 지금 중국이 통일 국가를 계속하고 있다? 무기 때문에요. 희한하죠? 원나라 때부터요 화포가 발달됐습니다. 무엇이 발달됐다고요? 화포, 대포요. 그래서 우리나라 채무선도 중국을 통해서 화포 기술을 배우려고 그 고생을 했어요. 그 기술 습득하려고, 배워서 가져오려고요. 결국 성공했죠. 이게 중국은 화포 기술이 언제부터 나왔냐? 원나라 때부터 나온 거예요. 일상화됐어요. 그리고 그 화포가 있으면, 화포가 생기면 왜 그러냐면, 중국이 대대로 고생했던 이유는 기만민족이 짓밟혀서 그래요. 중국은 항상 기만민족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만민족이 언제부터 중국에 꼼짝 못하게 됐냐? 화포가 발달되고부터예요. 명나라도 명의표라고 있어요. 유명한 명나라 대포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와서 명의표를 쏴대요. 중국도. 그리고 청나라 싸울 때도 명의표 때문에 꼼짝도 못했어요. 청나라가 자체 분열이 돼서 망한 거지,
청나라가 강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뭐냐면 화포가 발달되고 난 후부터는 기만민족이 힘을 못 써요. 그전까지 기만민족이 힘을 썼는데, 그래서요 중국은 계속 지금 분열된다, 계속 한 국가로 가고 있다. 예, 기만민족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중국을 분열시키려면 기만민족이 북쪽에 내려와야 돼. 계속 그 역사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만민족이 내려 힘이 있다 없다? 없다. 무기가 발달되니까 말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말이 힘을 못 쓰니까 중국은 분열되는 게 아니고 계속 단일 국가예요. 그래서 역사를 잘 보시면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 분열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옆에 가면 큰일 난다예요. 걔들은 북한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 남한도 먹으려고 해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큰 적은 중국입니다. 북한이 옆에 있으면서 중국을 이웃으로 여깁니까? 적으로 여깁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우리 영원한 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요 중국이 아닌 다른 이웃 국가들과 설린 외교하고 그들의 힘과 합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외교는 그렇게 가야 우리나라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은 너무 극단적인 그런 중국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하지 말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해양국가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해양국가입니다. 그래서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세요. 쓰시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끼우는 국가로 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가 가장 강세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요 어느 강국이었냐면 조선 강국이었어요. 미국이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세계 조선의 90%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0. 몇 %가 그래요. 미국이 그 조선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에요. 중국으로 갔어. 전 세계적인 조선이 제일 50%를 차지한 게 중국이에요. 나머지 한국과 일본이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요하고요. 또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예요. 무엇 때문에? 조선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요 친중은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그리고 한국은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신다.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재밌는 한국과 중국에 얽힌 세계사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중국과 한국과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다 정신을 차리고 이웃과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웃이고 누가 적인지 잘 보고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힘을 합하여 적에게 대항할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